저는 7년째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구체적으로는 케이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땅에서 우리 한인 1세대 부모님들을 모시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을 위해 낯선 타국으로 건너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우리 부모님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생애 마지막 자락에 서 계신 그분들을 뵙고 있으면 사회복지사인 저 이전에 한 사람의 자녀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이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2, 3년, 길게는 7년 넘게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렸죠. 노안으로 자연스럽게 기력이 다하신 분도 계시고, 암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별의 시간을 앞당겨야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급히 호스피스로 가시게 된 어머님, 그리고 며칠 전 낙상사고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아버님까지. 부모님이 90세가 넘으셨고 가족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고 무겁습니다. 특히 영어가 서툰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장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가정 양로원입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Board and Care라고 불리는 이곳은 일반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소수의 인원을 돌보는 형태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이곳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머무는 곳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해방입니다. 수십 년을 미국에 사셨어도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면 가장 익숙한 모국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간호사가 Are you okay? 라고 묻는 것보다 한국인 직원이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100%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의 불안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힘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워하는 건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부드러운 죽 한 접시입니다. 미국 시설에서 나오는 매시드 포테이토나 샌드위치가 아닌 익숙한 한국인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께 나는 여전히 내 문화권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제가 케이스 매니저로서 하는 일은 우리 동네 어디에 이런 한국인 시설이 있는지 리스트를 최신화하고 직접 시설 주인분과 통화하여 현재 빈자리가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특성을 잘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 안에서 정을 나누며 생을 정리하고 싶은 부모님들께 이곳은 가장 따뜻한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서적인 위안보다 의료적인 안락함이 더 시급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스피스 홈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스피스는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삶의 질을 높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숨가쁨,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일반 양로원보다 하스피스 전문 시설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스피스 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며 통증 수치를 체크합니다. 약물 조절을 통해서 부모님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도록 마치 깊은 잠을 자듯 평온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모든 의료 장비와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처음엔 한국말도 안 통하는 곳에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을 바꾸시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도와드렸던 한 가족분도 처음엔 한국 가정 양로원을 선택하셨다가 부모님의 암 통증이 심해지면서 마지막에 하스피스 홈으로 옮기셨습니다. 시설을 방문해 보시고 나서야 가족분들은 여기 오니 어머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영어를 넘어선 전문적인 케어가 주는 평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최종 선택은 오롯이 가족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를 드리고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지금 상태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직 인지 능력이 뚜렷하시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며 소량이라도 한국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상태라면 한국 가정 양로원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셨거나 신체적인 통증이 너무 커서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 허스피스 시설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화적인 정서보다 신체적인 평안함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케이스 매니저로서 가족분들이 사시는 동네 주위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국말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직접 주인분과 통화를 여러 번 하고 입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가족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방의 채광은 어떤지,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은지, 무엇보다 내 부모님이 이곳에서 숨 쉬는 모습이 그려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처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녀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직접 모시지 못해서, 더 좋은 곳으로 모시지 못해서 라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계시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케이스를 접할 때면 저 역시 케이스 매니저로서 가슴 한구석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위해 이토록 고민하고 가장 좋은 곳을 찾아 발로 뛰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계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90세의 긴 세월을 지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존중으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제가 정리한 이 정보들이 부모님의 마지막 길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